안녕하세요, 홍석천입니다. 와, 오늘은 조금 색다른 분위기로 여러분 만나 뵙는데요. 사실은 제가 탑계잖아요, 대한민국에. 맞습니다. 제가 성소수자의 대표 얼굴로서 잘못 알려진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인데 혹시 알고 있었나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저한테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그런. 아니, 세계 에이즈의 날이냐고. 그걸 알고 있었냐고. 에이즈의 날 몰랐죠. 그렇죠. 그거는. 너 같은 애들은 모르지. 좀 긴장되시나 봐요? 네, 네. 왜죠? 에이즈라는 이름만 딱 들어도 긴장이 되나요? 그럼요. 제가 늘 애들 좀 평상시에 무서우니까. 무서워요? 네.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무섭죠? 저는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커밍아웃을 한 것도 벌써 21년이 됐어요. 2000년도에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한 게 에이즈 때문에 공격을 당했어요. 에이즈 뭐 걸렸지 않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너가 음식을 만들면 그거 먹으면 에이즈 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온통.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오랜만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혹시나 에이즈 걸렸다라는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걸렸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이제 그 SNS에 글 같은 거 보면은 나는 에이즈에 걸렸는데 이제 곧 죽겠다. 무조건 죽는 병으로는 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말하더라고요. 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 기억에 SBS의 인생은 아름다워, 김수현 선생님 건데, 그 드라마가 나왔을 때 그 안에 주인공들이 이제 게이 커플이 나와 있었어요. 현수막으로 내 아들이 이 드라마 보고 만약 게이가 돼서 에이즈에 걸려 죽으면 SBS 책임져라, 막 이런 게, 이게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한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 바로 에이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오해와 편견을 좀 많은 분들이 깨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만이 이야기하기에는 저희 지식의 어떤 바닥이 곧 보일 것 같아서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순천향대학병원의 유병우 교수십니다. 아유, 반가워요. 형님. 네. 우리 이렇게 친하게 인사하면 안 되는데. 그렇구나. 일단 앉으세요. 예, 앉을까요? 예.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가정의학과 교수를 일하고 있는 유병욱입니다. 혹시 지매니저 제일 먼저 궁금한 거 혹시 있습니까? 에이즈 걸리면은 네. 이제 영화에서 많이 죽는다고 나오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이즈를 걸리면은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형님, 주변에 코로나 양성 판정 받으신 분 주변에 좀 있잖아요. 많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다 죽나요? 아니요. 아주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코로나로 죽기도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매니저님? 우리가 에이즈 하는 거랑 HIV 감염 에이즈는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명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네. 근데 증상이 없어. 그럼 제가 코로나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HIV라고 하는 것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것과 네.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면역 체계를 파괴해서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 상태가 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HIV, 사람 면역 관련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하고 실제로 그거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고장나서 네. 서서히 고장나서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감염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버린 상태를 우리가 에이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질문 내용이 뭐냐면 에이즈 환자는 다 죽나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HIV 양성 확진이지만 혈액 검사상 지금 약을 잘 먹어서 수치가 검출 밑으로 되는 사람 undetectable, untransmittable 감염시키지 않는다. UNU 올바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한다면 이 진단되는 시점에서부터 30년 이상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염내과 선생님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HIV 양성으로 죽는 가장 큰 원인은 노화다. 늙어 죽는 병인 거죠.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간염, 맞아요. 결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관리병처럼 쭉
가지고 가는 그런 거라고 얘긴 들었거든요. 오, 관리병. 네. 정말 이 표현이 세살 살아 있어요. 근데 매니저님 비형 관련 걱정되세요? 아니요. 현재 에이즈도 HIV 양성도 B형 간염과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B형 간염 같은 경우도 관리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화. 술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손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죠, 근데? B형 간염도 실제로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 간경화로 가고요. 간암으로 죽을 수 있어요. 오, HIV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사실 뭐 B형 간염이 뭐 악수한다고 걸리겠어요? 조금 뽀뽀한다고 걸리겠어요? 안 그래요?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네? 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는 좋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B형 간염 양성 판정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공무원 시험 못 봤어요. 결혼할 때도 그 간염 걸린 거 확인하고 막 이랬어요. 옛날에 그 증명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네는 B형 간염이라서 우리 자녀는 안 되네. 막 그랬다니까. 억울하겠다. 면역이 떨어진 에이즈에 대해서도 바른 상식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고혈압하고 당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당뇨로 내일 죽어요? 아니요? 고혈압으로 내일 모레 죽나요? 아니요? 고혈압, 만성관리 질환으로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는 분이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낸다. 맞아. HIV 양성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전에 매직 존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맞아. 매직 존슨. 네. HIV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야 매직 존슨도 게이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사람을 봐도 생활이 좀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그러면 그 얼빙 존슨, 매직 존슨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 너무 잘 지내고 있지 않아요? 농구 해설자예요. 지금 완전 건강하시고. 근데 그게 몇십 년 전인데? 만성관리질환으로 그쵸.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네. 심지어 우리 이 HIV 양성 판정 에이즈 환자인 경우에는 하루 한 알의 약으로 충분히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커밍아웃 하고 나서 항상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요. 어우,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나이를 떠나서 내가 성관계를 몇 번 뭐 할 수 있는 나이다. 그러면 가끔은 병원에 가서 한 2, 3일이면 그 바로 나오고 어떤 데는 뭐 30분이면 간이로도 나오잖아요. 가끔씩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좀 받으세요. 네. 안 하죠. 좀 이제 막 이제 그 HIV 환자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더 위험하다니까. 빨리 치료하고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마치 당뇨병처럼 그렇죠. 고위험군. 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HIV 양성 판정자랑 같은 집에 살 때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할까요? 뭐 수건 따로 쓰기 뭐 이런 거? 밥 같이 먹어 안 먹어? 밥은? 밥은 따로. 그리고 뽀뽀 안 해 그럼? 뽀뽀는? 부부인데. 부부인데 볼에다가 고래가 그거 말고 신혼부부면? 뭐 콘돔 사용하기? 하겠어? 두렵지 않아?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생각엔 그럴 거 아니, 아니야? 사랑해서 목숨 걸고 결혼했는데 뭐. 제가요? 아, 그건 아니구나. 그럴 애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결국은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점막에 상처가 있거나 혈액, 체액 등이 섞여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일상적인 신체 접촉, 실제로 뭐 땀에서 바이러스가 전출되긴 하지만 여기 있는 땀에 나오는 바이러스 정도로 누구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은 감염될 게 없죠. 없어요. 네. 실제로 침에는 1ml당 5개 미만의 극히 미량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키스만 가지고 HIV가 감염시킬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짧게 하지 않잖아요. 키스부터 다. 좀 길게 하는 아니 거 만약에 아니에요? 길게 한다면 혀가 좀 과하게. 기시네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 HIV 양성자와 실제 안전하게 약을 잘 드시는 분이라고 하면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HIV 감염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모두 감염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의 성관계로 감염될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0.01에서 0.1%로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단 한 번의 성관계로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거는 마치 음주운전하고 같아요. 술 한 잔 마시고 사고 내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살인행위잖아요. 네. 단 한 번의 성관계로 감염될 가능성이 낮지만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관계 시에는 아까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돔 사용을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감염 시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전염을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워고 자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힘으로만 밀어붙이거나 이런 힘으로 할 때 예, 20대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임신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거든요. 약간 예를 들어서 뭐 HIV 복균자인데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간에 임신을 해. 그럼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한테 이게 전파가 되는지. 임신을 위한 노력 기간 전후로 해서 모든 검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HIV 감염인이 관리를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임신도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이 된 비감염인이 이후 감염인이 됐어요. 네. 아이가 뱃속에서 바로 감염된 가능성은 낮지만 출산 중에 그래서 최근에는 피가 나니까. 맞아. 그래서 대부분 대한민국 기준인데 모든 임신부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 B형 간염, 그다음에 HIV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 질환에 대해서 임신 중에 검사를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혹시 확인이 되면은 반대로 역조사를 해서 감염인인 어머니의 남편분도 검사를 해서 최초 감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과정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임신부가 HIV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안전한 출산을 위한 감염내과와 산부인과의 도움으로 그 아이에게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실제로 안전한 출산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80년대에는 이상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모기가 유행하는 1980년도에 모기 물리면 에이즈. 모기에 걸리면 그것도 있었다. 들어봤어.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빗. 머리 빗을 때 피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형 머리 죄송해요. 저는 경고. 주의. 근데 HIV는 우리가 몇 개 경로가 있어요. 혈액, 그 다음에 정액 등 여러 가지 인체 체액인데 아니잖아요. 네. 디메이저에 말씀하셨던 수건은 상관이 있다. 없죠. 아유 바보야. 없지. 아이, 바보한테 바보라면 어떡해요. 물만 닦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땀도 상관없잖아요. 이 집은 피가 나나 봐요. 그러면 화장실 여기 앉는 부분 네. 여기는 안전할까요? 네. 만약에 양성인이 네. 체질이나 체열 등이 있어서 변을 봤는데 피가 변기에 떨어졌다. 그러면 안전하지 않을까? 물 내리면 되죠. 겉에 묻으면. 아니 그걸 손 넣어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니 그 아직도 커버에 얘기 안 커버에. 했어. 커버에. 아니 누가 커버에다가 커버에. 피를 묻히는 사람은 없죠. 묻힌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피가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네네. 자 이제 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보글보글보글보글. 된장찌개를 김치찌개. 다 끓였어. 네. 자 한국 사람 들어가자죠. 하나 둘. 최근에는 또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덕분에 그래도 많이 덜었는데 예전 생각해봐요.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들 온갖 하나 좀, 둘. 네. 먹어도 될까요? 먹어도 될까요? HIV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가르치는 보람이 없네요. 침이 섞인 근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됐으니까 그럼. 키스를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공방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HIV가 감염되는 가장 큰 경로는 뭘까요? 수건? 된장찌개? 아니에요. 성관계로 감염하는 것이 가장 큰 감염의 원인이죠. 전 세계 HIV 감염인의 80%, 국내 통계 같은 경우는 98%가 성관계로 감염된다는 거죠. 된장찌개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안전한 성관계는 그것이 HIV를 예방하는 가장 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에이즈 환자의 통계 중에 5분 중에 1분 같은 경우는 원인을 몰라. 자기가 자기가 어디서 걸렸는지 몰라요. HIV랑 코로나랑 비슷한 점이 하나 있어요. HIV 양성으로 인한 에이즈 심각하다는 거예요.